안녕하세요. 저희는 파브리병에 대해 발표를 할 김하은. 쌍은입니다. 일단 제가 파브리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파브리병은 간단하게 말하면 리소좀에서 특정 당지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인 알파 갈락토시다제 A가 부족해서입니다. 이제 편의상 알파 갈락토시다제 A를 알파겔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리소좀의 기능을 한번 보면은 리소좀은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합니다. 세포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 또는 세포 내에 손상된 세포 소기관, 노폐물 등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브리병은 알파겔 A의 부족으로 인해 글로브 트라이오실, 이 혈관벽에 분해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축적됩니다. 여기서 글로브 트라이오실은 세 개의 당과 세라마이드인 지질로 이루어진 당지질로 대부분 세포에서 발견되고요. 알파겔 A에 의해 분해됩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축적으로 인해서 혈관벽 통로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좁아지면서 혈류와 영양 공급을 감소시키고 피부, 신장, 심장 등 그 미세한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진을 간단하게 보시면 왼쪽은 정상인의 리소좀으로 알파겔 A로 인해 글로브 트라이오실이 분해되어 정상적인 세포를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지만 반면에 파브리병 환자의 경우에는 알파겔 A가 없어서 결핍으로 글로브 트라이오실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며 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브리병은 리소tom 저장 질환이면서도 X 염색체 유전 열성 질환인데요. 이 이유는 알파겔 A를 생성하는 유전자인 GLA가 X 염색체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2만 명 중에 1명, 남성의 경우에는 4만 명 중에 1명의 비율로 나타나고 여성은 보인자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더 심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파브리병의 증상으로는 일단 초기 증상은 그 유아기에서 소년기에 일어나는 증상으로 처음에는 원인 모를 통증으로 시작해서 땀 분비가 감소하고 손끝과 발끝과 같은 이렇게 말단의 감각에 이상이 생기고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각막 혼탁, 그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현상인 각막 혼탁이랑 이 오른쪽 사진에 모세혈관의 확장 또는 이 점을 피부에 점을 이렇게 찍은 것처럼 이런 피부 질환인 혈관 각화종이 있습니다. 이런 유아기에 일어나는 혈관 각화종 때문에 이 파브리병은 피부과 의사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기 증상으로는 한 30세 이상이 되어야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신경 증상, 심장 증상, 신장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체적으로 호흡 곤란, 단백뇨, 청력 상실, 복통 등 이런 다양한 증상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파브리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증상을 보셨다시피 그 파브리병은 당기질이 축적돼서 혈관의 통로가 좁아져서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딱히 특정질 만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 발견되는데요. 어, 이런 파브리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족력을 조사하거나 혈장이나 백혈구 등의 알파 갈락토시다제 A 효소를 측정했을 때 1% 활성 정도가 1%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 파브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에는 대체로 효소 대체요법, 경구용 약 복용하기, 그리고 대증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효소 대체요법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인공적인 효소를 체내에 주입해서 어, 그 활성도가 떨어진 효소를 대체함으로써 당지질을 제거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정맥을 통해 주기적으로 주사되며 2주에 한 번 주사됩니다. 여기서는 샤일사의 아갈시다제 알파형 그리고 샤노피 젠자임사의 아갈시다제 베타형 두 가지의 약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갈시다제 알파와 베타는 활성 물질로 DNA 제조학 기술로 만들어진 체내 효소의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체내 효소의 복사본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알파 갈락토시다제 A라는 그 본 효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부작용이 10분의 1 확률로 발생하는데 대부분 IAR로 Infusion Associated Reaction으로 그 약 자체에서 오는 부작용보다 투여하는 그 행위에서 오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갑자기 그 혈류에 다른 약물이 흐를 때 그 몸의 거부 반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한이나 두통, 메스꺼움과 열, 피로감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구용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미쿠스 테라페우틱스사의 미갈라스탓이라는 활성물질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미갈라스탓이라는 활성물질은 불안정한 알파 갈락토시다제 A 효소에 붙어서 효소를 안정시키고 효소가 당지질을 분해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활성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의 경우 16세 이상부터 복용이 가능하며 부작용에는 두통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약물이나 어떤 알약 같은 것을 복용하는 것이 파브리병이 매우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서 그저 그 파브리병 자체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임시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대증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항경련제나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고 위장관 증상에 대해서는 저지방시기를 하거나 소화보조제와 제토제를 함께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신합병증에 대해서는 뭐 미세알부민뇨나 단백뇨에 대한 신합병증에 대해서는 저염식, 즉 염분을 적게 한 식단을 섭취하거나 단백질이 적은 식단을 섭취하고 또한 신장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에 문제가 생긴 심합병증의 경우 심질환과 동일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합병증에는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면 되는데요. 뇌혈관으로 가는 혈류에 혈액 응고가 돼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뇌혈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액 응고를 억제하거나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약물들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